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해임하는 것은 아니다,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월치를 또 대폭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지표 해석에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만큼은 그래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덜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젯밤에는 결국 제롬 파월 해임 건과 관련한 일종의 해프닝이라 할까요? 네. 일련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곧 해임이 임박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만 그때 시장이 조금 출렁거렸습니다. 주가 하락,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에 또 시장은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3,180선, 코스닥은 81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한 후 출발한 국내 증시가 CPI 상승폭을 확대한 영향의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이었고요. 미국과 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체결은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증권, 보험, 금융주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졌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원이 크립토 위크를 진행 중인데요. 가상자산 3개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의회에서 이견이 속출하면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의원들 설득에 나선 상황이죠. 가상자산 시장 흐름과 주목할 이슈 하원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간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낮은 PPI 지표에 상승하던 증시는 파월 의장이 곧 해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론에 대해서 일축하자 증시는 급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53%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2%, 0.26%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열기가 빠졌습니다. 특히 개장 전에 ASML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내년 매출 성장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이 여파에 엔비디아도 오늘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 밖에 애플과 알파벳은 어제 나온 호재의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나머지 기업들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캐시우드의 아크펀드가 추가 매수에 들어갔다고 밝힌 후 주가가 3%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은 어제 2% 가까이 오른 후에 오늘은 ASML발 반도체주 약세에 소폭 떨어졌고요. 메타도 차익 실현 매물에 출회하면서 1% 넘게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JP모건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계속해서 대형 은행사들이 2분기 호실적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들어 JP모건은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파월 의장의 해임 소동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자정쯤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이 커지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면서 연준 보수 비용과 관련해서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해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장 불안은 진정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앞으로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래기에 나서긴 했지만 오늘은 이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결국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도매 물가지수가 소폭 낮춰줬는데요. 헤드라인 PPI부터 보면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과 비교해서 변동이 없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오르면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고 전년 대비로는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하면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표에서도 소비자 물가지표와 마찬가지로 상품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서비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수치 상승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제조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6월 산업 생산은 0.3%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전체 산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제조업 생산이 0.1% 오르면서 증가세를 이어나갔고 전략과 가스 등 유틸리티 부문이 2.8%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FOMC의 기초자료로 쓰인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제가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5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나머지 5개 지역은 경제 활동에 큰 변동이 없었다면서 이는 이전 보고서에서 절반의 지역이 경제 활동 감소를 보고했던 것에 비해서 개선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베이지북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가격이 상승했고 기업들은 관세와 관련된 투입 비용 압박이 약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보고서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압박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물가 지수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점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증시와 마찬가지로 해임설에 요동쳤습니다. 해임설 보도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30년물 금리가 순식간에 5% 위로까지 치솟았는데요. 일단은 논란이 잦아들면서 채권금리는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PPI 지표가 예상 밖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CPI 충격으로 인한 상승분의 되돌림이 나오자 단기물 위주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마감상 보면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6%포인트 내렸습니다. 간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 인근 군사시설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또 P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금 선물은 0.54% 오르면서 온스당 3,354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보합권에서 오늘 움직였습니다. 최근 여름철 여행 수요 확대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가 커졌지만 미국의 휘발유지고가 늘었다는 소식이 엇갈리면서 등락이 크진 않았는데요. 결국 WTI는 소폭 빠졌고요. 브렌트유는 0.09% 올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크립토 위크를 맞아 한껏 기대감에 들떴던 가상자산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에선 가상자산법을 놓고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당장 일종의 1차 관문인 절차 표결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전날 부결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서기까지 했고 밤사이 결국 가결됐는데요.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문턱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멈칫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직후 12만 달러대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놓고 의원들 사이 의견이 갈리면서 본회의 표결이 일시 중단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가상자산 법안이 하원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월가 성적표도 짚어보죠. 깜짝 실적을 올린 JP모건과 시티그룹에 이어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활짝 웃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시장이 요동쳤을 때 주요 대형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2분기 순이익이 37억 2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주식 거래 부문 수입이 36% 급증한 게 가장 컸고요. 혼란한 시장 덕에 채권, 외환 상품 수입도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트레이딩 부문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주당 순이익은 2달러 13센트로 전망친 1달러 96센트를 크게 웃돌았고요. 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외환 관련 파생 상품 거래량이 폭증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를 틈타 대규모 차입 거래에 나선 게 트레이딩 관련 수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로 불리는 ASML이 호실적을 올리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먼저 성적표부터 살펴보면 2분기 순이익은 45%나 늘었고 매출은 4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순수주액은 55억 4천만 유로에 달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을 올리고도 내년 성장 전망을 낮춰잡았는데요. 사측은 내년을 바라볼 때 AI 고객들의 수요 기반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말하면서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반도체는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반도체 칩 제조 장비의 면제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 발표 방식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새 돈줄 찾기에 여념없는 오픈 AI 소식도 살펴보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챗 GPT 내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현재 쇼피파이 등 파트너들과 시스템 초기 버전을 시연하고 수익 분배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매업체들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데 기존 구독 기반 수익 모델 외에도 챗 GPT의 높은 이용자 트래픽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현실화하면 이용자들은 챗 GPT 안에서 상품 구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논스톱으로 완료할 수 있게 되고 이 업계는 구글의 사업 모델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젠슨 CEO가 자사주를 추가로 매각했습니다. 22만 5천 약 3,700만 달러치를 정리했는데요. 이번 매각은 앞서 사전 수립한 주식 매각 계획의 일환으로 황 CEO는 해당 계획에 따라 최대 600만 주까지 매도할 수 있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번 거래 이전까지 올해 들어 총 120만 주 약 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정리했는데 외신들은 이 사전 계획된 자사주 매각은 불안감을 줄이고 주식을 현금화하려는 임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위한 정책에 풀악세를 밟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분야에 920억 달러, 우리 돈 130조 원에 육박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세부적으로 AI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건립 등에 50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 전력을 공급할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 77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투입한다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부터 구글 등이 함께 하는데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3일 AI 관련 행사에서 미국이 AI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전을 공개하고 이달 중 AI 관련 행동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에서 물가 우려가 커지고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3,200선 밑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트럼프발 뉴스에 울고 웃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미국 의회에서 친가상자산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거부해온 의회 내 보수 세력들을 설득했다는 소식이 다시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12명 중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다면서 내일 아침 절차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설득을 통해서 다시 열릴 표결과 이후 진행될 본회의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될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어떤 기업들을 올랐는지 보면 쿠코는 서클과 테더와 협력 가능성이 나오면서 20% 넘게 올랐고요. 다날이 5.2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더진과 넥서스 모두 3% 넘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수출 규제로 제한됐던 엔비디아의 중국향 반도체 칩 H20 판매가 다시 재개되면서 국내 메모리 업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H20 칩에는 삼성전자의 HBM 제품인 HBM3가 주로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요. SK 하이닉스에게도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젠스멍 CEO는 어제 고사양 AI 칩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앞으로 몇 년 내로 중국의 판매가 허용되는 어떤 것이든 우리는 판매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AI 칩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HBM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조치가 나온 후 특히 반도체 부품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유니테스트가 11.98%, 코세스와 프로텍이 모두 7% 넘게 올랐습니다. 그 밖에 솔브레인과 그린 리소스가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화장품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9억 5천만 달러로 6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화장품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호평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청담 글로벌이 27.41% 급등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15.31% 올랐습니다. 이어서 에코글로우가 9%대, 한국 화장품과 네오팜이 8%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히토류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애플이 미국 내 히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MP 머티리얼스로부터 5억 달러, 우리 돈 약 7천억 원 규모의 자석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MP 머티리얼스가 20% 가까이 급등하자 국내 관련주도 덩달아 주목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는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히토류의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히토류 상장주수 펀드로도 뭉칫돈이 몰리자 관련 기업들에도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이 MP 머티리얼스의 협력업체인 성한 머티리얼스가 12.44% 급등했고요. 노바텍도 10.19% 올랐습니다. 이어서 그린리소스가 6.25%, 현대 B&G 스틸과 EG가 3%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거래 연속 연고점을 찍었던 국내 증시가 어제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관세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자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전반과 후반 사이 쉬어가는 시간 하프타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버스 상품을 대거 사들이는 등 하락 배팅이 늘고 있어 이 하프타임이 끝나면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멈춰서는 걸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전 거래일 코스피는 0.9% 내려서 3,186선이었고 코스닥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CPI를 통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고 이에 따라 높아진 국채금리가 부담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뤄진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선 매수세 보여주면서 2,268억 원 순매수 보여줬고요. 금융과 원자력 등 기존 주도주는 순매도하고 전기, 전자 업종에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도 4,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5,527억 원 팔아내며 지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743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64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00억 원 넘는 사자세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간 시장의 주도주였던 금융, 원전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1.6% 가까이 올라서 64,700원에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 등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을 비롯해 일부 헬스케어 대표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파마리서치와 리가켄바이오 등 나머지 종목들 약세였고요. 2차전지 대표주들도 모두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다시 상승합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50전 오른 1,385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영향이었는데요.
이후 환율은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 대한 경계감 속에 한때 1,390원 선까지 상승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환율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NDF에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환율 1,386원대였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월 사임을 원한다며 말을 바꿔서 오늘 외환 시장은 파월 해임에 따른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조방원의 힘이 다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도주의 선수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업종과 종목별 변화를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유와 태양광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에너지 시설과 서비스 업종 내에서 4가지 테마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정유입니다. 하반기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통해서 국제유가의 빠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제 마진 강세도 지속되고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는 SOE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풍력보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 법안 통과에도 당장 주택용 태양광 대여 사업인 TPO 성장성이 높고요. 또 보조금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선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탑픽으로는 한화솔루션을 꼽았고요. 그리고 유틸리티의 경우에는 북미 LNG 프로젝트 인수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확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탑픽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쪽에서는 강한 수출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다며 올해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성중공업을 추천했습니다. 반도체와 조방원 테마 외에도 이쪽 섹터에 대한 보고서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경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참석해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LNG와 조선기자재 쪽이 강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신규 도입 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출렁임이 컸습니다. 파월 해임론이 불거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시장은 상승했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장 마감 후에 파월 의장 사임하면 좋겠다고 또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투톱만 약세 보여주고 나머지 시총 5위권 내에서 3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은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보합입니다. 64,600원 약세로 돌아섰고요. SK하이닉스가 0.84% 내려가면서 거래가 293,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오름세, LG에너지솔루션도 0.8% 강세로 거래가 31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KB금융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0.88% 상승하면서 거래가 114,6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까지 상황도 살펴보시죠. 시총 1위 알테오제는 반락합니다. 0.72% 내림세로 거래가 482,500원이고요. 반면 오늘 2차전지 대표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8% 오름세로 103,500원, HLB 0.19% 하락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는 2.39% 상승합니다. 거래가 47,2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도 0.17% 오름세로 57만 5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국채금리 압박을 받으면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서클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원전과 양자암호 관련주도 급등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개별 종목별 움직임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사실. 파월 의장 해임설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겠다. 그가 중대한 그걸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그거잖아요. 연준 본부 지금 공사비. 예. 네. 그동안에 굉장히 연준을 갈궜다면 갈궜던 굉장히 빡세게 이렇게 몰아세웠던 엘리자베스 워렌. 여기는 연준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그 정도인데요. 워렌 의원은 늘 이렇게 대선 가능한 주자로도 했습니다만 워렌 의원이 연준을 실드 칠 정도니까 예. 이번에 이제 그 연준 건물 개보수 관련해서 저렇게 트집 잡는 거는 좀 심하다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어제는 굿모닝 마켓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한번 간을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파월을 갖다 해임을 한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예. 이걸 한번 간을 본 것 같아요. 간을 봤더니만 이거 당장 실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왜냐하면은 시간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자정을 넘기면서부터 한 10분, 15분 그 전부터 조금 시장은 흔들리다가 왜냐하면 어제 매체가 많이 동원됐어요. 블룸버그나 등 해서 한 서너 군데가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씩 심지어 어제 하원 의원들 만나는 과정에서 해임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의 서한을 갖다가 의원들한테 보여줬다. 이런 보도 내용까지 나왔단 말이죠.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하고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예, 공화당 의원들은 밀어붙였는데 본인은 조금 더 신중하다라는 거잖아요. 말이 그런 거죠. 툭 던져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내 거고 던져보고 아니면은 내가 그런 건 아니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좀 전에 나온 소식은 항상 틀리는 파월인데 그가 사임한다면 대환영이래요. 해임은 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사임하면 대환영. 그래서 그 파월 해임 관련해서 뉴스가 피크에 달했을 때 시장 반응이 재밌습니다. 일제히 반응했는데 증시가 갑자기 잘 가다가 S&P 500은 마이너스 0.68% 전일 거기까지 추락을 하고 달러도 약세로 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채권 시장이었어요. 파월을 자른다고 했더니만 2년물은 수익률이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러면 금리 인하에 그거 할 쪽으로 사람을 갖다가 채우겠구나 하는 거였는데 10년물도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10년물은 올라버려요. 야, 그러면 인플레하고 재정은 엉망되겠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니까 아니야 그럴 얘기 없어 했더니만 다시 주가 낙폭 줄이고 플러스 마감 그 수익률도 어느 정도 안정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지금 지수물 흐름 봐서는 오늘도 꽤 어제 하루의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또 달리겠다 분위기네요. 그러게요.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될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깔끔하게 입으셨다. 감사합니다. 비도 많이 와서. 비도 많이 오는데.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회완얼이죠. 네. 그럼 완성은 안 됐습니다. 회완얼. 완성은 안 됐습니다. 아니 완성됐다는 의미였어요. 못 알아들었어 저는. 패션 완성 얼굴이란. 그래요. 일부러 소장님 겨냥한 멘트였어요. 장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그럼요. 장 나쁠 때 이렇게 건들건들거리는 모습도 보이면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화나죠. 혼나는데. 뉴욕장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앞에 좀 썰이 길었습니다만. 네. 일단 PPI는 생각보다 놀래서 이제 거의 가만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변동 없이 쭉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많이 뒤집어 놨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백악관에서 계속 인터뷰를 했거든요. 트럼프랑. 근데 그 좀 트럼프가 실수를 했던 게 뭐였냐면
파월이 임명된 소식이 정말 놀랍고 바이든이 왜 지명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017년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임명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네. 그래서 지금 본인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과거의 본인과의 싸움. 그래서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본인 손가락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치매 썰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 네네. 네, 트럼프도 치매가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거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파월 해임에 대한 썰로 반응을 했다. 근데 그 이유들이 지표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시장도 급락을 하고 빅스지수가 갑자기 툭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파월에 대한 해임 소식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일단락된 거는 아직 결과 나온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좀 전에 나온 얘기들 보면 속보성으로 나온 내용은 사임하면 좋겠다.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고 이거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라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 물가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물가는 내려가는데 네. 왜 금리 인하 안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불만이 좀 그렇죠. 있지 않나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래? 너 자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또 한수성님 또 여기서 또 태클 걸게 만드네. 뭔 물가가 내려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뭐 이제 낮아진다는데 특히 트럼프 입장에선 특히 그렇습니다. 하루 전에 나온 거는 네. 그나마 좀 내려오던 물가 상승률도 다시 또 머리를 들더라 네. 이거죠. 물가 내린 적 없어요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물가가 내리고 있다. 예. 네. 그래서 네. 뭐 유가도 내리고 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당장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트루스 소셜에서는 본인이 이제 워딩을 쳐서 네.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네. 트럼프가 그렇게 네. 썼다. 네, 그렇게 썼는데 근데 이제 불만인 거죠. 물가 내리는데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 안 해? 그럼 자른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 같긴 하다. 왜냐? 금리 내리기 전까지는 원하는 거 이루어질 그러게요. 때까지는 트럼프는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또 한수성 나오셨으니까 첫 질문은 테슬라겠거니 한데 살짝 한번 또 반전을 줘보죠. 테슬라 이따 여쭤볼게요. 네. 여쭤보는데 그 전에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뭐 여전히 어제도 엔비디아는 달렸습니다. 네. 이제 그 전일에 비해서는 그거 합니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어떻게 지수 상승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제도 0.4% 올랐네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0.4. 네. 그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여기 계속해서 뭔가 엔비디아가 중국에 뭐 고사양이든 뭐든 간에 칩 판매하는데 별로 제동을 걸지 않아요, 미국이. 이거 하고 뭐 대중 관세하고 무역 전쟁하고 이렇게 엮어볼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너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생각보다 과장되게 그 보고 있는 건가요? 별 탈 없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탈 없이 가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네. 엔비디아 쪽에서도 예. 당연히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사주겠지만 그 이제 블랙웰 GPU를 출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주문량이 나오고 TSMC에서 그걸 양산을 잘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중국에 유통되는 거는 H20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산이 종료됐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호퍼 시리즈에서 저사양 칩을 생산해서 이걸 얼마에 갖다 팔 거냐가 중요한 건데 아직 그 가이던스는 나오지는 않았고 일단 H20은 중국용 전용으로 만든 칩입니다. GPU 칩입니다. 그러면은 이 H20은 일단 주문이 이제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자재명세에서도 어제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네. 자재명세에서도 종료가 아예 돼버려가지고 예. 공장에서 생산은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일단 있는 재고 일부로 유통이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느냐? 기대감 때문인 거죠, 이제. 아,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저가형 사양의 칩도 이제 수출을 허용을 해줬구나라는 내용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네. 중국 쪽에서 빠졌던 매출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거니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1분기에 봤을 때 그게 손실로 잡혔었잖아요, 당장에.
그러면은 그 손실을 다시 회계적으로 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하워드 러트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20은 옛날 거다. 옛날 거여서 수출해줘도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호퍼칩 같은 이번에 블랙웰 GPU를 저사양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호퍼는 좀 더 좋은 GPU잖아요. 네. 기존의 H20보다는. 그러면은 이거 허가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H20은 옛날 거니까 가동률 중단됐고 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실적은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거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데이터 센터 뭐 5기가와트시 정도 네.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만 장 사겠다라는 겁니다. 어허. 100만 장 이상 사겠다라는 건데 메타가 최근에 오픈 AI에서 인력 몇 명 데려오는데 얼마 썼는 줄 아냐면 4천억 썼습니다. 아니 이정료만 네. 1,200억 원이라면서요. 네, 예. 전체 다 합치면 4천억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AGI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지금 메타가 수조 원은 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인력을 그렇게 데려왔는데 GPU를 안 사겠습니까? 더 그렇겠네요. 사야겠죠. 예. 그러면 엔비디아 GPU는 저는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중국의 저가형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다음 단계에서 블랙웰 저사양 칩에서 이게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나면 더 대박일 것 같고 안 나면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테슬라 여쭤볼게요. 지금 주가가 다시 320달러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그록 탑재와 관련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일단 뭐 일론 머스크만 별짓 안 하면 주가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좀 하나씩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그록을 탑재해서 예. 일단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탑재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들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핸드폰에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네. GPT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음성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남성 음성 모드냐 여성 음성 모드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줘 이러면은 네. 알아서 대답을 해요.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GPT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 레이턴시가 좀 늘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처럼 점심 뭐 드세요?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빠른 지연 속도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대화를 할 그렇지. 때. 대화할 때는. 근데 GPT한테 딱 물어봤을 때는 지금 켜보셔서 한 1, 2초 걸려요. 네, 1, 2초 걸리는데 그게 그록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네, 절반 정도로 줄어가지고 거의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에 탑재를 돼서 대화도 하겠지만은 옵티머스 네. 결국에는 옵티머스 탑재가 됐을 때는 그렇겠네. 사용량이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그록 4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쓰기는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이게 향후에는 결국 AGI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그록이 제일 빠르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강화학습이나 학습 능력에서는 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퍼플렉시티 다 합쳐봐 그 점수를 다 매기는데 여기서 그록보다 뛰어난 LLM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점수가 다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인간이 얼마나 지능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지능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게 이제 HLE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푸는 거에서는 그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박사 정도의 지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로 쓰이느냐 사실 LLM도 사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일반적인 논문이나 박사분들이 쓰시기에는 그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에서는 일단은 그록이 제일 빠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용희 연구원님이 지금 차량이 테슬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록이 탑재되려면 보니까 AMD 프로세서가 장착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있으세요? 장착돼 있으세요? 저도 AMD긴 한데 네. 이게 한국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아. 미국 쪽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네.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전 구형이어가지고. 빨리 바꾸셔서 요거 AMD 프로세서 장착돼 있는 거 해가지고 그럭도 좀 써보시고 하셔야 이제 제가 정말, 모델 Y 주니퍼로 주문을 넣었는데 네. 대기가 오래 걸립니다. 맞아. 대기하니까 사이버 트럭도 갑자기 사이버 트럭은 생각이 언제 나는데. 나와요? 아직 허가도 안 나왔습니다. 아, 정식 허가도 안, 국토부에서 허가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차량들은 네. 뭐 연예인들이 타는 차량 강남의 그 있잖아요. 치과에서 네, 이렇게 그거는 홍보 차량으로. 직수입니다. 미국에- 직수입니다. 수입해서 하는 거예요. 수입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사서 그냥 싣고 네네. 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건 네. 미국에서 사는 건데 일단은 그거는 오토파일럿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지역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테슬라가 그거를 국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은 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멋인 거죠 지금은. 지금은 멋이다. 그래서 이건 사실 치과에서도 이게 홍보용으로 당연하죠. 이제, 지금 홍보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다니는 그냥 차더라고요. 딱 봤을 때 눈에 희한하잖아요. 띄니까. 예. 네,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여의도도 몇 번 돌아다니더라고요. 혹시 저기 머스크 형이랑 통화를 해봤어요? 제3당 창당하겠답니까? 신당 창당. 신당. 뭐 말이 할 걸로- 그랑으로서 말이 없네. 뭐 할 걸로 할 걸로 보고 보여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 신당을 창당하려면 예. 이게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돈. 네. 뭐 돈이야 걱정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몇 주만 팔면 되잖아요. 저 테슬라 CFO가 예. 거기 담당자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지금 그 신당에. 네네 그 신당에 연방선거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예, 돼요. 예. 이게 근데 결국에는 그 조직 성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조직명이 뭐였냐면 제가 이건 자료를 준비를 못했다 네. 보니까 방금 들어온 질문이어서 그냥 말씀만 드리자면은 조직명은 뭘로 했냐면 아메리카 당으로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파티로 아메리카 했고요. 파티. 네. 네. 그다음에 주소도 캘리포니아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메일은 이제 일론 머스크 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FEC 등록번호는 뭐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바이바브 테네자라고 이분이 이제 테슬라 CFO거든요. 아, 예. 네, CFO여가지고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회계 책임자랑 기록 보관 책임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는 제출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순차적으로. 네. 일단 서류 제출했으니까 그 이후에 절차는 계속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창당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보택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서비스 지역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던데요. 네, 예. 일단 로보택시는 애리조나에 로보택시 운영 허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애리조나도 그 자율주행에서는 꽤 유연하게 행동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으로 유명해가지고 이제 웨이모나 크루즈 자율주행 기업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테슬라가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애리조나에서도 저는 테슬라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은 당연히 지금 있는 그 우버나 웨이모보다는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역을 확장할수록 저는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에 자율주행차 시험 허가 보유자로 공식 등록이 됐습니다. 네. 여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캘리포니아 쪽에 등록된 우측에 한번 그 확대를 조금 해주시면은 여기서 제가 녹색으로 형광펜으로 딱 칠한 데가 네. 이제 테슬라거든요. 원래 저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교통국 DMV인데 그 허가 내용은 뭐냐면 안전요원이 탑승하에 캘리포니아 전역의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곧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돌아다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DMV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명단에서는 웨이모나 포니 AI, 위라이드, 퀄컴, 뭐 우분 플래닝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역시나 가격적인 면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좀 로보택시 한 번에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쟁자들, 특히나 웨이모가 가장 큰 경쟁자이기는 한데 네. 웨이모는 일단 라이다 때문에 너무나 비싼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행 비용을 과연 치킨 게임에서 죽일 수 있느냐 상대방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카메라 모듈하고 라이다 센서는 단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한 대당 한 1억 원 이상 든다면서요. 넘습니다. 예. 네.
그 제규어 F페이스를 이거 개조해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규어랑 어떻게 공급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많은 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싸게 해주겠죠. 근데 라이다 단가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차량이고 테슬라는 로우택시 2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중반, 2만 달러 중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단가 차이에서 이제 한 4배 정도 이상이 나는 거죠. 그러면 과연 테슬라가 그래? 죽어보자. 그냥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가면은 이제 출시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그 운행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6.9달러로. 6.9달러. 네. 예. 6.9달러로 올랐고요. 그래서 원래 4.2달러에서 6.9달러로 올랐는데 일단은 지금은 다 고정 가격제입니다. 네네. 변동 가격제는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지만 일단은 웨이모보다는 훨씬 저렴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냐면 일단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너네가 이걸로 통해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니 얼마나 네. 벌 수 있을 것이니라는 건데 만약에 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웨이모나 크루즈 다 적자고 크루즈는 이제 철수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다 적자인데 흑자만 돌아선다로 우린 BEP면 맞출게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뭐 로보택시도 그렇고요. 지금 세미트럭하고 인도 진출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진출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 이번에 뭄바이 쇼룸을 7월 달에 이제 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빠르면은 이제 인도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쇼룸이 이제 뭄바이 쪽이고 두 번째가 이제 뉴델리 쪽에 오픈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출고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공장이 내부적으로는 인도에 없다 보니까 기가 상하이 쪽에서 나와가지고 배로 타가지고 출고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후륜 구동 버전으로 먼저 주문이 되고 이게 모델 Y는 이제 70% 수입 관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타 세금이 부과돼가지고 모델 Y는 이제 미국보다 좀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됩니다. 한 4,6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트럼프랑 인도랑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관세 없이 들어간다라고 저관세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인도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실선이 없어도 오토바이나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FSD를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가져오지 못하는 게 중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시키지 못해요. 네, 네. 그게 중국의 내부인데 그래서 테슬라가 FSD를 구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인공지능 있지. 야 중국에서 웹에 떠다니는 뭐 틱톡이라든지 뭐 위챗 뭐 이런 거에서 영상을 가져와서 학습시켜봐. 그래서 이걸 쫙 가져와서 학습시켜서 그래 테스트 됐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해보자. 근데 그거 실주행 데이터가 아니고 영상에서 떠도는 데이터만으로도 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실 데이터는 아직 못 가져와요. 이게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보안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는 그나마 중국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중요한 좀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건 다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데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세미트럭 이슈도 있다면서요. 그건 뭐예요? 예, 세미트럭. 네,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 세미트럭은 물류 쪽에서는 그 클래스 A 트럭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한번 그 놀러 가 보시면은 막 운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외국 운전해가지고 운전자 뭐 등록증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운전해 보시면 엄청난 직선에 막 클래스 A 트럭,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장 큰 게 클래스 A입니다. 네. 그러니까 1, 2, 3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장 무거운 게 클래스 A 트럭인데 이게 똑같이 그 용량을 맞춘 게 저 세미 트럭이에요. 그럼 거기서 시장의 1인자가 누구냐? 다임러, 벤츠 예. 다임러. 예. 이쪽이 1등인데 결국에는 디젤 엔진으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연료나 이런 정비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젤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네. 한 몇 시간 운행을 하면은 1시간씩 쉬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정비를 꼭 해야 돼요. 예. 그럼 정비를 하는 동안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주유하면서 뭐 전기차랑 주유랑 얼마나 차이 나니 했을 때 저는 예전에 내연기관도 타봤고 지금 슈퍼차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트럭 운전사 기준에서 15분 정도면 쓸 수 있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네네네. 우리가 장거리 매일 뛰는 건 아니잖아요. 어.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그렇죠. 뭐 잠깐 뭐 간식을 먹을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물류 쪽에서는 이제 아직 양산이 좀 더딥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펩시에서 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 테스트. 네, 테스트 하고 있고 그래서 프리토레이라고 이제 펩시 산하 스낵 브랜드입니다. 네네. 프리토레이라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18개 그 테슬라 세미 트럭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 충전기 설치하면 더 도입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미 트럭도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당장에 뭐 주가가 좀 $400 이하에서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300 이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3,19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28% 상승 예상되죠. 81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65,300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3%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286,500원. 다만 이제 호가하고 또 막상 개장하고 나서 흐름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5만 원. LG 에너지솔루션 0.8%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0만 8천 원. 오늘 네이버 호가 흐름이 좋아 보이네요. 지금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26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KB금융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4,8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2% 안팎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0만 4,400원 그리고 4만 7,100원이고요.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호가도 57만 9천 원, 0.8% 상승 예상됩니다. 슈젤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 35만 7천 원, 펩트론 1.4% 오름세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8만 2,500원, 리가캠바이오도 역시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0.7%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지금 오늘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보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플랫폼 관련주라든지 이제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또 시장 상승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러네요.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개장 초에 그냥 3,200 딱 찍고 시작할 것 같았는데 네. 지금 동시효과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데 그러게요. 뭐 가긴 가겠죠. 네. 그런데 참 이 가격 조정을 갖다 허용하기 싫어하는 시장의 그 분위기가 네. 미국 증시 지수에서도 느껴지고 우리 지수에서도 느껴지고 이게 세긴 센 장이 서긴 섰네요. 그러니 그냥 옆으로 기든지 밀려봐야 5% 정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네요. 어쨌거나 환율은 지금 다시 또 뭐 1,380원대 후반까지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만 한번 그거 해보죠. 아니 근데 지금 테슬라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지금 테슬라 걱정은 별로 뭐 저도 안 할랍니다. 안 하는데 문제는 이 좋은 장에 우리나라 자동차 주들은요 어떻게 보세요? 기아나 현대차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해서 또 얼마든지 또 주변에 소부장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잘 팔려야 글쎄. 된다라는 네. 건데 물론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있겠죠. 왜냐하면 1분기 대비해가지고 2분기 환율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 1분기가 환율이 좀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관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우리나 일본이나 똑같이 25% 맞습니다. 두드리 맞고 들어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 도요타랑 경쟁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둘 다 두드려 맞으니까 같은 경쟁하는 같은 되는데 그거죠. 이제 거기 내부에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내부 생산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현대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조지아 공장에서 글쎄, 네. 만드는 거는 관세를 또 안 받잖아요. 그거. 네. 그러면은 그것도 잘 팔려야 되는 건데 일단 순항은 합니다. 현대차는 순항을 해서 근데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 좀 다르다는 거. 돈 잘 버는 거는 진짜 누구나 다 알기는 아는데 예. 참 저도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주들이 아쉽긴 아쉽거든요. 왜냐면 돈 잘 버는데 예.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 근데 저도 의문이긴 해요. 그게 항상 돈을 너무 잘 벌긴 하는데 그래서 근데 언젠가는 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맨날 만년 저평가라고 했던 금융주, 증권주 네. 예. 한순간에 지금 그러게요. 그 진짜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언젠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은 빛이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주가 반응이 오다 보니까 사실 돈 많으니까 자사주 매입할 수 있잖아요, 매입소가. 네네. 그 행동만 좀 취해진다라고 하면은 자동차도 또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뭐 리프페이스가 됐건 뭐 거의 시차급에 가깝게 살짝 해서 해바뀔 때마다 뭐 차량들이 좀 바뀌어서 나오는데 우리 국내 차량 가격 매기는 거 보니 요즘처럼 이렇게 뭐 인건비니 뭐 원자재니 뭐 할 것 없이 다 이런 와중에 가격 내리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옛날에 많이 남겼나 봐요. 차 한 대 팔면서. 지금도 많이 남기는. 지금도 많이 뭐 남겨요. 물론 이게 옵션을 얼마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제 기본형은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 이제 옵션에 따라서 이제 확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은데 여전히 뭐 돈 잘 번다라는 거는 적당히 마진을 남기고 그러면은 이 마진 남긴 거에서 주주 환원을 좀 해야 되는 게 결국 배당 아니면은 이제 자사주 매입 글쎄, 소각인데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함께 됐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또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겠죠. 저도 항상 좀 자동차주는 아쉽습니다. 이건. 네. 아니, 또 저는 한수정 연구원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제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예전에 소장님 저희 그 다른 연구원님 나오셨을 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삼양식품하고 APR 좋게 보셨던 APR 맞아요. 예, 그때 맞아요. 그분이 예. 우리가 APR 주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고 이 APR 굉장히 좋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달리는 말. 그 이후에 주가 흐름 보니까 진짜 쉬지 않고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APR은 예. 제가 어제 예. 그 VT라는 리들샷 있잖아요. 예, 예. 거기 탐방을 갔다 왔어요. 거기가 네. 삼성동에 있거든요. 네. 네, 거기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번 연도 가이던스가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한 1조 중반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네. 화장품 쪽에서는 저평가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K 브랜드로 좀 해외 쪽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 일본 쪽. 네. 근데 APR은 전 좋게 보긴 한데 사실 주가는 부담스럽죠. 뭐 달리는 말에 지금 거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잘못 예. 탔다가 뚝 떨어지면은 예. 크게 다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저는 충분히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중간 배당을 1,300억 실시를 했잖아요. 이거는 APR이 좀 젊은 경영인 쪽에서는 그런 행동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존 기업들이 보여주지 않은 행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본업까지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데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네. 이게 예. 최장 4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여태까지 역대급으로 예, 예. 4일을 했는데 여기서 1등이 메디큐브였습니다. APR하고 그 기기가. 근데 제가 자료를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메디큐브 자료를 쫙 보여주죠. 아마존에서 쫙 줄 세우기를 했어요. 이 줄 세우기가 아마존 내에서 프라임데이 때 1등, 2등, 3등 잘 많이 팔린 거 뭐야? 근데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게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거든요. 저기 패드.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모공 패드? 네. 그러니까 모공을 뭐 없애준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실사용자분들이 저걸 사용했을 때 재구매율이 높은 거죠. 네네. 근데 아마존에서 저걸 줄 세우기로 했고 제가 실제로 저걸 들어가다 그러면 보니까 그 메디큐브 그 모공 제로 패드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네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 마감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하겠다라는 이런 언론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부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또 빠르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조금 쉬어갔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47% 상승합니다. 3,198, 코스닥이 0.38% 오름세 815포인트. 양시장 다시 한번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2% 올라갑니다. 65,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3.5% 떨어집니다. 사흘 연속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28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상승합니다. 147,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4% 올라갑니다. 315,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0.7% 상승하네요. 209,000원. 그리고 KB금융은 보합권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64,700원까지 올라가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쉬어갑니다. 85만 1,000원. 네이버가 오늘 1.2% 상승으로 25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네요. 지금 최근에 사흘 연속 주가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이 2% 올라갑니다. 10만 5천 원. 에코프로도 3% 강세죠. 47,650원. HLB도 상승 중이고요. 파마리서치 0.5%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휴젤이 조금 떨어지네요. 35만 4천 원이고 펩트론이 1.6% 상승합니다. 24만 1천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 상승하면서 2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상승 중이고 리노공업은 1% 떨어집니다. 5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앞서 호가에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흐름이 좀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 보여줍니다. 카카오가 특히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네요. 지금 4% 강세를 보여줍니다. 58,400원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1.2% 올라갑니다. 2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지역화폐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가상자산 그 3법과 관련해서 이제 표결이 다시 한번 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들이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관련 종목들 움직임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뱅크웨어 글로벌이 1.2% 상승하고요. 더존이 4.3% 상승, 헥토파이낸셜도 5% 강세 28,300원이고요. 아톤도 3%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콘이 3.9% 올라갑니다. 5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정보인증도 4.2% 상승이고 딥마인드도 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 KCP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15% 급등합니다. 18,3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NHN 쪽이 움직임이 좋고, 자,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리게트 컴퓨팅이 많이 올랐거든요. 자, 오늘 보시게 되면 한국첨단 소재가 14% 급등합니다. 4,230원. 우리네 KCS도 2%, 3% 강세고요. 엑스게이트 드림 시큐리티도 각각 3%, 1% 올라갑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쪽도 좋고, 앞서 2차 전지 쪽 반등 흐름 보여줬고, 특히 나트륨 이온 쪽 움직임도 좋아요. 자이글이 4% 올라갑니다. 애경케미칼 4% 상승 13,430원. 그 밖에는 아까 에코프로 그룹주 보셨죠?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76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5억 원, 2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45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36억 원, 25억 원 순매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장 마감 대비로 2원 30전 상승한 1,38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일단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 양자 컴퓨팅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네요. 그러네요. 네, 미증시하고 좀 연동되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3,200 딱 예. 찍고 그냥 외국인들이 지금 이게 사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사서 같이 가자는 얘기인지 뭐 3,200이 좀 그렇긴 하네요, 그죠? 그 대신 요새는 또 코스닥이 또 생각보다 더 좋고 시장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나저나 두 분 비웃지 마시고 메디큐브가 뭐예요? 메디큐브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APR의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네, 화장품 브랜드고 최근에 이제 패드로도 유명하지만 뭐 PDRN이나 이런 쪽을 그러니까 파마리서치가 PDRN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네. 화장품에 입힌 거죠. 어허.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저랑 옆에 올리브영 가보실래요? 저기 뭐야 엔터 한참 그거 할 때는 저기 딸한테 과외를 좀 받긴 받았는데 아, 네네. 우리 그 아이돌 예, 그룹들 예, 예. 이 화장품 미용기기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끼네. 아니 끝나고 여기 바로 옆에 올리브영 있잖아요. 올리브영 한번 예, 올리브영. 견학 한번 시켜주실래요? 예, 예, 제가 가서 선생님 이게 메디큐브고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모공 제로 패드입니다. 한번 또 써보시고. 예. 모공 그쵸. 제로 패드인가? 그거는 일단 땅구멍을 그럼 좁혀주는 건가요? 네 이제 모공을 땅구멍. 좀 네. 좁혀주면은 예뻐 보이니까. 땅구멍이라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구나. 모공을 네. 축소시켜준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APR은 하도 이제 화제가 돼서 한번 보니까 대표이사가 진짜 젊은 분인데 네. 얼핏 그 올라온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송중기 씨 닮았네. 오. 네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허허.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잘생기고 예, 크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야 대학도 완전히 안 마치셨네. 네. 천재성이 있구만. 네. 네. 놀랍네. 와 참. 그나저나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5%나 떨어지는데 이거 단순히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슈가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예. 사실 그 동안에 그 엔비디아 칩으로 인해 가지고 좀 네. 뭐 엔비디아 가면서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 뭐 블랙엘 GPU가 어떻게 되냐 지금 잠깐 쉬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차익 실현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기간 매도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 뭐 금융주도 그렇고 그 전기전자 섹터도 그렇고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혹시 시간이 쫓길까 봐. 혹시 오늘은 산업 리포트 가져오신 거 없으세요? 탐방? 있습니다 오늘. 예.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시죠. 네.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것도 가져왔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이걸 투자를 지금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네, 관련주. 근데 저희가 산업 보고서를 발간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좀 만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절대로 매수 리포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달러나 금 특정 자산의 가치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홍콩 달러 같은 거죠. 페그제. 그러니까 페그. 고정이 되니까 예.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암호화폐 일종으로 이렇게 공개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거래를 정산하는 가상자산 결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제 결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통화가 뭐냐, 달러죠, 결국에. 네. 달러가 이제 83%를 차지를 하는데 미국은 이제 달러 패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움직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3개의 법안들을 가결시켰죠. 아, 그렇죠. 지니어스 액트 법안 이런 것들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더 수혜를 보는 것들은 뭐냐? 서클 아니면 테더, USDC, USDT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하원에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상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월등하게 좀 낮습니다. 근데 최근 수개월간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입니다. 시가총액은 작지만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24년 규모 이체 규모는 어느 정도야? 27조 6천억 달러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거래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다. 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달러 결제 수단으로 이제 급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부상을 할까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예.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 결제 시스템은 뭐냐고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 예. 이따 올리브영 가서 카드를 긁으시면은 예. 이제 하필 또 올리브영이야. 네. 발신은행, 예. 그다음에 카드사 결제 네트워크, 그다음에 예. 피지사, 그다음에 가맹점. 최소 3군데에서 4군데를 거쳐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예. 사업자들이 있겠죠? 예. 마진을 남겨야죠. 그렇죠. 그러면 카드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것만 보더라도 뭐 몇 프로 정도, 뭐 2%, 3%대 예. 초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각 주체들이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제 지갑에서 결제를 하려고 그래요. 지갑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뭐냐? 이게 가스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스피가 좀 비싼 편이고요. 그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는 가스피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를 한 무슨 번쯤 피요? 해보시면 그 가스피, 가스 비용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발생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가 예. 보낼 때 이 예. 트랜잭션을 하면은 계산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누가 계산을 해주는데?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어. 그 비용 일부를 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 4단계가 아니고 여기는 1, 2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USDC라는 서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면 네. 그 비용 챙겨가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군데요? 그게 서클이나 아니면은 테더 같은 테더 같은? 오케이, 그런 오케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계산비가 발행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네.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기존 레거시 그 업체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싼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 해외에서 네. 그 피지사가 네. 해외 결제한 다음에 해외 송금을 해주면 일자가 며칠은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생 있는 자녀가 그렇죠. 있으신 예, 분들은 예. 해외 송금 해주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주면은 몇 초 만에 됩니다. 받아. 지갑 있지? 지갑 주소 보내. 지갑 주소 이미 알겠죠, 그거는. 지갑 주소 보내. 뭐 아들, 딸, 뭐 지갑 주소 보내.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이제 보냈어. 그러면은 이게 몇 초 만에 다 처리가 됩니다. 약간 카톡 송금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외화 송금할 때도 상당히 편한 게 있겠죠. 그래서 비용이나 시간 측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지 지금 이해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거 사기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시대가 계속 정부부터 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특히나 이제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움직임이 빠르죠. 이 시장을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우린 뒤처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겠다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의 코인 발행을 할 때 금융위의 사전 인가가 최소 10억 원의 자기 자본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인가가 필요하고 10억 원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돈 있는 업체나 인증된 업체들만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엔 누가 들어올 거냐? 저희가 봤을 때는 국내 피지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주도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탐방을 한 기업들이 이제 쿠콘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아, 이거 피지사예요? 네. 저희가 비즈플레이라는 그 피지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쿠콘하고 저희가 오늘 NHN KCP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아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가장 상승률 좋은 게 NHN KCP였는데. 네,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냈는데 네. 일단 쿠콘을 좀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걸 7월 4일 금요일 날 탐방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보고서를 쓰다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네. 철회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말씀을 드리자라는 목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일단 쿠콘은 금융기관하고 공공 데이터 수집에서 고객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네. API, 이 데이터 가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쉽게 벤사가 있고 밑에 관계사 이제 비즈플레이가 있는데 네. 여기는 피지사이기도 한데 그 페이먼트 사업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API는 이제 결제 송금 금융 기능을 손쉽게 가능한 모듈형 서비스거든요. 그러면은 25년부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처리량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증된 인프라를 가진 API 업체들은 수혜를 받겠죠. 근데 2024년에 국내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네. 한 9.3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3% 증가한 거죠. 근데 여기서 피부 미용 목적도 있고 네. 서울의 올리브영 매장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 한번 이따가 가보세요. 한 점심 지나서 예, 예. 외국인들 좀 보이실 겁니다. 꽤 많아요, 네, 요즘에. 예. 올리브영에 많습니다. 예.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쿠콘의 API 서비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고 어제 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서클이나 테더 쪽이랑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제 쿠콘은 국내외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 그러니까 발행 사업자가 있고요. 이거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이나 테더 같은 거고, 그다음에 지갑 사업자가 있고요. 네, 지갑을 지갑 보내줘 그러면은 지갑 주소 제가 보내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커스터디 사업자, 이거를 보관해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좀 제휴 검토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업체를 좀 써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한 번쯤은 시대에 거스를 수 없다 보니 그렇죠. 그냥 예.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산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금 뭐 가상자산 3법도 결국에는 클래리티법하고 이제 그 지니어스 섹터하고 네. 안티 CBD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이슈는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앞서 그 이제 두 기업을 보셨잖아요. 근데 왜 NHN KCP 주가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누가 대장이니 누가 지금은 사실 명확하게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네. 누가 하니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NHN KCP도 사실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KCP가 아마 벤사 쪽에선가 1등인 걸로 아,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은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일단 온라인 결제에서는 거의 89%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한 번쯤 보시면 페이코랑 KCP 페이 예. 이렇게 있는데 뭐 네이버 쿠팡 대형사들을 좀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뭐 피지사 경쟁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지수 낙폭이 조금 커지죠. 예, 좀 커지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파네요. 삼성전자는 그럭저럭 보합인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5% 넘게 빠지네. 예, 지금 아까 우리 한수께서도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 시장 시세를 살짝 보셨을 텐데 뭐 특별히 코멘트하실 만한 건 없나요 지금 아이디어는? 지금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빠지고는 있는데 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그 섹터 위주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네, 것들. 오히려 삼성전자는 안 빠지는데 하이닉스는 빠지고 있는 게 참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하긴 저 하잖아요. 기존에 뭐 삼성전자, SK 가지고 롱숏을 했다 뭐 그런 설명 갖고도 하기에는 낙폭이 너무 크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기울기를 딱 보시면은 5만 5천 원대에서 거의 6만 4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게 상승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냐? 한 18%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률을 좀 봤을 때는 거의 60%, 70% 나옵니다. 그러면은 탄력도가 워낙 높았죠.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시장이 조금만 꺾여도 빨리 팔아야지 이런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그 하나 바이오 쪽 보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오늘 비만 치료제 쪽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데 네. 원래 비만 치료제 쪽에서 D&D 파마텍 좋게 보셨잖아요. 네, 저희가 예. 오늘 공교롭게도 예. 좀 D&D 파마텍 온라인 IR을 진행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좀 최신화된 자료를 받아서 저도 좀 새벽까지 읽어보고 오기는 했는데 네. D&D 파마텍이 이제 DD01이라는 좀 GLP-1 네. 글루카곤 계열 비만 치료제 이중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글루카곤은 어떻게 보면 메쉬를 좀 타겟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간 지방에서 섬유화, 예. 섬유화, 파이브로시스 간섬유화, 같은 예. 거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지방간 많으신 분들이 간암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간경화되고 이제 네. 간암. 예. 그게 그 중간에 섬유화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증이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 결국에는 이 치료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드리가 제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작용 기전이 THR 베타거든요. 그러니까 예. 갑상선에서 나오는 걸 타겟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체중 감소가 안 돼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GLP-1 글루카곤은 이 타겟을 똑같이 하는데 죽을 병을 좀 타겟으로 하는데 체중 감소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체중 보통 감소까지. 네, 그러면은 빅텍 그 바이오텍 업체들이 뭐 릴리나 네. 아니면은 뭐 로슈, 뭐 화이자 이런 업체들이 너네 거 좋으니까 내가 라이센스 인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저는 기대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2주차 간섬유화도 데이터가. 억제하는데 거기다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일단은 간 섬유화는 48주 데이터 조직 생검을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그걸 타겟으로 하는 게 이제 내년 상반기쯤 나오는 거죠. 타겟이. 근데 그걸 최종 결과가 임상 데이터 이상이 그때 나오는 거고 일단은 이번에 나온 간 지방을 얼마나 네. 줄였니라고 했을 때 경쟁사들은 24주, 48주까지 오랜 기간 투여하는데 네. D&D 파마텍은 12주만 투여를 했거든요. 그걸로 조직을 지방간이 좋아요. 지방간을 그만큼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다른 데 거기다가 24주, 48주 할 만큼 나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체중 감소까지도 네.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경쟁사였던 알티뮴이 얼마 전에 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여기도 이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플라시보랑 이 펜비도타이드 1.8mg 쪽이랑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그 차이가 8.5% 정도, 8.6%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FDA 허가 요건에서는 통계성 유의미한 확보를 못했네. 허가 안 내. 이런 거죠. 그러면 경쟁사는 일단은 뭐 완벽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더 베스트 인 클래스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AI 한수쌤 혹시 황우석 박사 요새 근황 아세요? 어디서 뭐 하는지 갑자기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내가 올리브 영은 몰라도 그런 건 알아. 올리브 영이란다. 메디큐브는 몰라도 지금 그분 뭐 하시는데?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낙타 복제하고 있습니다. 네? 만수르한테 그거 돼가지고 스카우트 돼가지고. 낙타 복제. 네, 만수르가 키우던 그 애완 낙타가 죽고 나니까 뭐 역시. 그렇게 대박을 내고 계시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부담에 ASML 실적 전망 악화 등으로 양 지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75% 약세로 3,16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0.33% 내림세입니다. 80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801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1,236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91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953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 17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101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등락일 상하이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은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쪽, IT 서비스와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가정용 기기와 용품,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해운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밤 미증시에서 강했던 테마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미국 하원의 암호화폐법 통과 낙관론으로 뉴욕 증시에서 서클 등이 급등했었는데요.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틀 연속으로 암호화폐 규제 법안 관련 핵심 절차 투표를 무산시켰지만 관련주 주가가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줄여내긴 했지만 여전히 NHN KCP가 8%대 강세 보여주면서 17,2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이 3.36% 오름세로 거래가는 8,000원. 헥토파이낸셜이 보합권, 미투온이 1.2% 상승합니다. 5,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톤도 0.21% 오름세로 거래가는 9,420원입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양자 컴퓨터 대표주인 리게티 컴퓨팅이 상용화의 일대 전진을 이뤘다는 소식에 리게티를 비롯한 아르킷 퀀텀과 아이윤큐 등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급등한 바 있는데요. 양자 암호 관련주 내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가 3.79% 오름세로 거래가 3,835원이고요. ICTK도 3% 가까이 올라갑니다. 13,880원. 엑스게이트가 2.2% 강세로 7,88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국정보인증도 3%대 오름세, KCS까지 1.2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오름세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신규 도입 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조선기자재 관련주 내에서는 1승이 7.7% 오름세로 4,400원대 거래됩니다. 대양전기공업이 4.2% 강세로 24,700원. HD 현대마린솔루션이 1.53% 상승하면서 거래가 17만 9,4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KS인더스트리가 0.8%, 동방선기가 1.5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비만이나 제2형 단뇨병을 앓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루프원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자체 개발한 장기 지속형 기술이 적용된 주사제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오늘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12.8% 급등하며 거래가 26만 7,500원이고요. 일동제약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15.4% 강세로 거래가는 23,200원. 그밖에 유한양행이 6.6% 오르면서 12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인벤티지랩도 6.6%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4,500원대. 더불어서 D&D 파마텍까지도 5.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한 상황이고 좀 재료가 있는 sek터들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올해 AI 제품에 소켓 모듈을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들썩였었는데요. 메모리와 기판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제2의 HBM이라 불리는 소켓을 올해 최대 80만 장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소켓 시장 본격 개화를 알렸습니다. 상반기 엔비디아가 첫 번째 소켓 공급사로 마이크론을 선정하면서 HBM이 GPU를 지원했다면 CPU를 지원하는 소켓 시장까지 확산까지 염두에 둔 선택을 했고 향후 엔비디아가 올해 소켓 도입 물량을 60만 장에서 80만 장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창 개발 중인 소켓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켓을 최초 양산한 마이크론 기준 서버용 모듈 대비 크기와 전력 소모는 3분의 1로 줄였고 대역폭은 2.5배를 키웠는데요. AI PC 디지츠에도 5월 회의에서 공개를 하면서 AI 서버뿐 아니라 PC 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켓이 저전력으로 데이터 처리에 용이하면서 탈부착 가능한 D램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서버 시장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영역까지 확대 수혜가 가능한데요. 소켓은 전용 인쇄 회로 기판이 필요한데 기존에 없던 수요가 발생하는 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곧 양산 성공을 한다라면 기판업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서 관련주 상승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켓 관련주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관련주 중에서는 심텍과 3A 로직스를 보고 있습니다.
심텍은 반도체 PCB 생산 업체로 차세대 저전력 소캠을 개발해서 초소형 폼팩터로 다양한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용이하게 탑재할 수 있게 되면서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와도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요 소캠 개발 3사 모두에 PCB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기술적으로는 다시 연중 최고가를 이번 주에 돌파를 했으면서 돌파한 박스권 상단의 지지력이 다시 확보된다면 큰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23,9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000원, 2차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1,9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3A 로직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에서 펜리스 업체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출자한 펀드가 3A 로직스의 지분을 7.14% 보유 중으로 엔비디아가 저전력 LPDDR 공급을 선언하면서 소캠에 활용되는 LPDDR5, 5G IoT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주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큰 급등 이후에 앞선 3, 4월 매물대를 체크하는 자리로 지지력 확인 시에는 추가 상승이 용이하고요. 접근은 8,450원에서 8,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화요일 시가 부근인 7,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제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가상자산 3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하원 표결 가결이 됐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서명하게 되면 이제 가상자산 3법이 통과가 되는데 법정 화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음루트 컴퍼니 이장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어떤 회사입니까? 음루트 컴퍼니? 예,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를 좀 만들어가는 기업인데요. 인프라. 예, 그래서 이제 뭐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해주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좀 생산하고 그 잉여 전력을 또 비트코인 채굴로 연계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뭐 이 대표님한테 이따가 질문 하나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쭤볼 필요가 없네요. 무조건 올라야겠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아니 그래 지금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 이거. 네. 아니 근데 가상자 이제 하원에서 그러면은 관련 법안 절차 표결 가결됐고 이제 공식 표결에 붙여지겠다 하는데 대충 보니까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첫 질문이 뭐냐 하면은 가상자산 3대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상자산이 뿌린 블록체인 개념에 대해서 딱 이거 질문하면서 제가 드는 느낌이 네. 저희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마음 잡고 공부한다고 성문기본 영어를 샀는데 네. 맨날 앞에 부정사, 동명사만 공부해요. 그쪽만 새까매요. 이 블록체인에서 늘 막히는 거예요. 또 여쭤볼게요. 이거 한번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8년째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되게 이게 단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게 거래 내역들을 여러 주체가 기록하고 검증을 하는 디지털 장부입니다. 디지털 장부.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중앙기관 없이도 이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상 자산의 핵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투명성이랑 위변조가 안 된다라는 가장 강점이 있는 거죠. 그걸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개의 법안이 미국에서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하나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가상자산 이쪽에 가상화폐 이쪽으로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그게 거래소가 해킹된 거지 블록체인 시스템이 해킹되는 건 아니죠. 대체로 다 거래소 그 관리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뭐 은행의 네.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예. 자기가 해킹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대부분이고 예. 그리고 블록체인이 여러 블록체인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블록체인이고 네. 이더리움도 하나의 블록체인인데
이제 어떤 블록체인은 되게 보안성이 약한 블록체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그래요? 것들은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탈중화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그 블록체인 자체도 보안성이 올라가는데 그거에서 가장 1등이 비트코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제 가상자산 3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네. 이게 보니까 뭐 클래리티법 그리고 안티 CBDC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세 가지 법안인데 네. 이제 하나는 가장 관심 있는 법안은 지니어스 그렇죠. 그건 다 통과된 법안이고요. 거 아닙니까? 이제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아니에요. 올해 예. 오늘 다시 재표결 오늘.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좀 전에 뉴스 나오던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그 달러와 연동된 하나의 이제 예. 안정화된 토큰이니까 예. 그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결국은 그 안정된 토큰을 하는 기초 자산, 준비금을 뭘로 할 거냐. 네. 그래서 그 단기 국채로 해야 된다. 요거 핵심 법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디지털 자산 명확화법이라고 해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의 핵심은 이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증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품으로 볼 거냐 요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예. 증권으로 보면 SEC가 관리하고 어허. 상품으로 보면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관리하거든요. 네. 증권으로 보면 좀 더 규제가 빡세게 들어가는 거고 예. 상품으로 보면 사업자들이 좀 더 유연해 할 수 있는 거죠. 규제 명확한 하는 거고. CBDC 감시 국가 반대법 그래서 안티 CBDC 법안인데 네.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행정명령 상으로는 이제 우리 CBDC는 더 이상 개발 안 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입법상으로 명확하게 이제 CBDC는 더 이상 개발하지 마. 요게 이제 CBDC 법안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네. 미국이 주요국 중에서는 최초로 입법으로 CBDC를 막는 국가가 되면 네. 우리나라도 그거 테스트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영향받거든요. 다른 국가들. 예. 그런 법안에서 이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법안 중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저 세 가지 법 중에 세 번째 그 CBDC 감시국가반대법 저 얘기는 설명을 딱 듣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어땠네요. 이제 중국은 뭐 CBDC로 위안화 저걸로 말 한번 세계를 제패해 볼까 달러를 갖다 한번 밀어내 볼까 싶었는데 그 전략이었죠. 제동이 걸린 거고 아까 말씀하신 클래리티 액트 명확화법에서는 그럼 지금 이 법에서는 그걸 갖다 뭐로 규정하는 겁니까? 기존에 우리가 네.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있을 예, 때는 예. 네. 이게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은 대부분 증권이다. 글쎄. 라고 했던 거에서 예. 지금 이 법안에서는 이제 아마 대체로 아마 상품 쪽으로 가는 경향일 겁니다.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프로젝트가 탈중화 얼마나 됐냐, 요 기준을 가지고 볼 텐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품 쪽으로 갈 경향이 크고 그렇게 되면 CFTC에서 관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규제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그냥 적어지죠. 그러니까 증권이냐 상품이냐 좀 명확히 하겠다는 거고. 증권으로- 이전에는 예. 이제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SEC가 너네 증권을 발행했는데 왜 자본시장법 따르지 않아? 예, 예. 라고 해서 엄청난 이제 벌금부터 해가지고 네. 소송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절차가 보니까 뉴스에서 이제 하원 표결이 부결이 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대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강경파 불러가지고 의원들. 얘기해서 네. 이제 찬성표 던지기로 했다 해가지고 보니까 다시 표결이 가결이 됐고 자 그러면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하원에서 예. 이게 지니어스의 법안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상원에서 상원, 통과가 그렇죠. 돼서 하원으로 온 네. 거라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만 해주면 바로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니어스 법안은 빠르게 통과해달라. 근데 이거 패키지로 묶어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또. 그래서 어제 이제 네. 그 통과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강경파 의원들 공화당에 이걸 패키지로 해야 된다. 삼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예. 된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이 CBDC가 어떻게 보면 감시 사회로 가는 하나의 저거기 때문에 CBDC 법안도 빠르게 통과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CBDC 법안을 하시면 CBDC 금지하는 법안. CBDC 금지 예, 법안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니어스 액트부터 빠르게 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되게 급한 게 뭐냐면 네. 결국 뭐 잘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이 국채를 사주는데요. 그렇죠. 지금 하반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단기 국채의 만기가 엄청 크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어떤 수요가 명확히 있지 않으면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부채 이자가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만큼은 되게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네네. 예. 지금 뭐 어찌됐건 가상자산 3법, 특히나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좀 빠르게 통과될 걸로 기대가 되면서 보니까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가상자산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쪽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스탠다드 차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20만 달러. 20만 달러? 저는 이게 한 낙관적인 좀 시나리오로 좀 보고는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규제 명확화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인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이 상장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제 트레저리라고 보통 네. 부르거든요. 매입을 하는 게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뭐 일본의 네. 메타플래닛 같은 네. 기업들이 성공 사례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뭐죠? 반대면 중에 하나 봐야 되는 건 하반기에 이제 어떤 금리, 어떤 인상 규모, 그리고 뭐 관세 이런 부분들이 인해서 그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안 되면 좀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양면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15만 달러 정도, 한국 가격으로 2억 원 정도 네네.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참여 못하죠. 못 하잖아요. 예. 네네네. 요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 지금 어차피 그 뭐 현재 정권의 네. 공약도 ETF 승인이 있었고요. 예. 아마 ETF 승인을 아마 이거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ETF를 한국에서 발행을 하려면 결국은 다른 인프라들이 좀 구축이 돼 네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규제 정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최근에 ETF 수급 유입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예. 대표님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폼이 우리 또 한은의 스탠스도 그렇고 이제 CBDC는 당분간 좀 잊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도 난리인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해가지고 등락이 뭐 난리를 치는데 아니 참고로 요즘 또 많이들 회자되는 종목이니까 아톤 같은 데가 왜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언급이 됩니까? 아톰이 상장사. 아톤. 상장사인데 개별 종목하니까 네, 그건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네. 네. 차라리 이더리움 시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더리움이 이제 되게 중요한 지금 분기점에 있는데 이더리움 주목받는 이유는 이더리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발행되는 플랫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우리가 향후 1, 2년 이내 현재보다 10배 정도 규모로 예측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많이 올라오는 플랫폼이니까 주목을 받고요. 이게 보통 스테이블 코인도 RWA의 한 종류입니다. 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요즘 국채도 토큰화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산들을 토큰화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있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좀 사명이 바뀌어서 스트래티지죠. 예.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지난 5년간 30배 정도 성장한 회사입니다. 네네.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1년 만에 30배 정도 성장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보유 전략을 하는 회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장사이고, 비트마인. 네, 여기가 7월 초에 이제 우리는 그 회사 원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는데 네네.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모를 선언을 했고, 한 이제 2억 5천 달러 정도의 사모펀드를 펀딩해서 이더리움 사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의장이 이제 톰리 의장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의 9%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피터 틸이 발표를 하면서 네네. 이제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예. 기업에서 하나의 이 트레저리 전략, 보유 전략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되어 가고 있으면서 그 수요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렇구나. 좀 전에 예. 좀 은근히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이장우 대표님께 요즘 아주 핫한 종목 하나 여쭤봤더니만 뭐요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갑자기 뭐 더블도 났다가 갑자기 뭐 한 20, 30% 빠지기도 네.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쪽 전문가이신 이장우 대표님 회사 이름을 딱 들으시고 모르신다는 얘기는
적당히 즐기고 나오십시오. 아니면 말씀대로. 차라리 비슷한 제 감정을 언제 네. 느꼈냐면 예. 2021년도 NFT 부임 불통. NFT. 저희 Non-fungible 신에서는 token? 도저히 NFT 비즈니스를 네. 펼칠 수 없는 기업들이 네. NFT와 메타버스 테마로 아, 굉장히 메타버스- 급등하는 메타버스도 기업들 많이 있었네. 봤거든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근데 또 않는 이게 것 같다. 서클 인터넷 그룹하고 코인베이스는 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는 원래 이쪽 씬에서 그러니까요. 압도적으로 잘하는 그거는 팀이었기 때문에 미제니까. 미제. 그거는 미제니까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낙폭이 조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보니까 코스피가 1%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0.58% 내림세. 이 가운데 지금 개인 투자자는 또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어쨌거나 아무리 봐도 단기 차트는 그 단기 과밀세 부담을 모른 척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